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GTC에서 이제 젠슨 왕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있죠. 자, 그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엔비디아는 양자 프로세서와 GPU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 인터커넥터인 NVQ 링크를 출시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양자하고 GPU를 갖다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GPU에다가 양자를 갖다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함께 하겠다.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양자를 갖다가 GPU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NVQ 링크를 출시를 했죠. 또 향후 엔비디아 기반의 한 슈퍼컴퓨터는 GPU와 양자 하드웨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서 과학 컴퓨팅을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요 말의 의미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죠. GPU와 양자 하드웨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다. 그럼 만약에 지금 GPU만 잘 되면 GPU만 하면 되죠. 근데 굳이 지금 이제 양자를 갖다 같이 결합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양자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자가 필요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를 하이브리드로 할 필요 없겠죠. 그냥 따로 놓으면 되는데, 이런 데서 양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젠슨왕도 다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미국의 국립연구소 9곳과 연결되고 17곳의 양자 프로세서로서 개발자를 지원할 예정에 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양자와 지금 이제 GPU가 같이 가는 NV링크 이런 것들의 결합을 해야만이 아무래도 속도가 더 빨라지고 확장성이 늘어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GPU 있죠. 그 다음 QPU를 갖다 연결해서 NVQ 링크를 가져가겠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지연과 고도역폭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목적에서는 양자라든지 GPU 기반의 병렬 하이브리드 계산의 실시간의 데이터의 흐름이라든지 오류 정정의 효율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아까 참여기관에서는 9개 연구소, 아르고렌즈, 로스알모스, 그 다음에 17개 QPU, 5개 컨트롤러 기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거고, 요건 좀 하드웨어에 가깝죠. 하드웨어에 가깝다.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것이 소프트웨어가 통합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존의 CUDA와 양자를 갖다 통합해서 CUDA-Q를 가져가겠다. 자, CUDA-Q도 옛날부터 있었죠. 한 2, 3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만큼 빨리 가져가고 있는데, 자, 요걸 통해서 플랫폼을 완전히 통합하겠다. 하이브리드 양자와 클래식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있죠. 이건 하드웨어죠. 자, 그만큼 거기에 지금 이제 NVQ링크라든지 QPU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양자가 하드웨어도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엔비디아의 핵심 중에 핵심은 이제 CUDA죠. CUDA가 없었으면 엔비디아가 없습니다. 근데 CUDA 안에 굳이 양자를 갖다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캐션 마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만큼 양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CUDA-Q를 갖다가 플랫폼을 완전히 통합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젠슨왕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를 지금 하이브리드, 지금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에 다 양자를 갖고 간다. 자, 그때서 우리가 발견하면서 양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국방과 금융, 약물 개발, 최적화 등에 다 지금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NVQ 링크의 지금 이제 등장 자체가 고성능의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융합 이런 것들을 가속화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기존의 양자 클래식 분리적인 연구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계기가 된다. 이게 분리가 아니고 이제는 합해져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NVQ 링크는 QPU 자체의 노이즈, 그 다음에 오류율, 초기화의 어려움, 이런 현존하는 양자 컴퓨팅의 현실적인 한계를 갖다가 CUDA 기반의 GPU의 병렬 연상이라든지 메모리 개선, 그 다음에 강결합 방으로서 보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로 미 에너지부와 협력해서 AI 양자 컴퓨터 7대를 갖다가 현장에서 즉시 구축하는 대규모의 북령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슈퍼컴퓨터는 아무래도 핵무기 에너지 고난이도의 국가과학 연구에 실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의 모든 엔비디아 슈퍼컴은 GPU에다가 QPU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제안 자체가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전략과 양자 컴퓨팅의 본격적인 상업화 시동을 의미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젠슨 왕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이제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갖다가 GPU 컴퓨팅에 연결하면서 두 가지 핵심 기술을 갖다 효과적으로 나란히 작동시키는 것, 그거 자체가 필수적인 것을 깨달았다. 저렇게 일단 젠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필수적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일단 코다인데, 코다는 하이브리드와 양자 클래식에 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기술적인 특징까지는 우리가 뭐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겠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코다의 등장 자체는 기존의 HPC 있죠. 슈퍼컴퓨팅 개발자라든지 AI 연구자들이 곧바로 양자 컴퓨팅 기반의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프로타입이라든지 배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CUDA하고 비슷한 모양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미 지금
IQM이라든지 파스칼, 컨티니움 등 양자 샘플러라든지 QCL, 자파트 등의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자체가 CUDA의 지금 이제 생태계에 합류가 되고 있다. 이 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벌써 지금 이제 엔비디아 자체가. 그래서 대형 AI 연구센터들도 공동 실증이라든지 API 통합을 통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이제 계속되는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 HPC, 제약금융, 소재 탐색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 산업 문제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상용화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일단 손을 뻗치면서 생태계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엔비디아 미 에너지부 DOE 같은 경우는 미래형 AI 양자 슈퍼컴 센터를 갖다 건설 골자로 하는 7대의 슈퍼컴 시스템에 공동으로 착수했다. 이렇게 공동 구축에 착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슈퍼컴 이런 것들은 아르곤, 로스알레모스의 국립연구소 이런 데 우선으로 배치되면서 국방, 핵에너지, 그 다음에 첨단과학 연구에 투입이 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 자체는 미국이 AI 양자 인프라에서 국가 수준의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것들, 또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라든지 QPU의 공급 생태계에 강력한 산업의 표준화가 있다는 것들, 또 AI 중심의 슈퍼컴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분수령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DOE뿐만 아니라 뭐 달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공군 연구소, 해군 연구소 이런 데서 전부 다 일단 다 뿌려 놓는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파스칼뿐만 아니라 컨티니움, 아이온큐 이런 것들 다 뿌려서 제대로 된 데서 일단 제대로 된 양컴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쓰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일단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거는 다른 것보다는 생태계를 위해서 여러 군데 일단 문어발식으로 다 뻗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엔비디아가 뭐 흡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생각을 갖고 가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양큰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전략이 어떠냐. 자, 뛰어난 GPU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지금 엔비디아죠. 근데 양자 연산의 결집을 통해서 양자를 갖다가 GPU 안으로 생태계 안으로 끌어오겠다. 자, 그것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하이브리드의 상용 응용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한 1년에서 3년 동안을 본다면은 다른 것보다는 코다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험을 설비연 사업을 갖다 추진하겠다. 자, 그 이야기는 이때까지는 쿠다로 했다는 겁니다. 자, 쿠다로 다 모여서 이 안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라. 자, 그렇게 했다면 이제 양자 시도로 가게 되면은 저 코다 기반으로서 가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이상 딴 데 가지 말고 코다 기반해서 여기서 일단 모든 것들 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라.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을 짤 때 이 생태계에서 이제 이 생태계로 넘어가서 판을 짜자.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일단 이때까지 해왔던 GPU를 갖다가 다시금 QPU를 할 때는 코다 쪽으로 갖고 가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중기 3년에서 7년 사이는 QPU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AI 팩토리, 옴니버스 DSX, 그 다음 6G 네트워크 이런 것과 연계된 거대 AI 양자 하이브리드 슈퍼컴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될 거다. 이때는 일단 슈퍼컴이 어느 정도 일단은 궤도에 이르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기술력이 아무래도 누가 더 앞서가느냐, 아이온큐가 앞서가느냐, 엔비디아가 앞서가느냐, 아니면 뭐 IBM이 앞서가느냐, 저 그런 데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AI의 양자 보조의 최적화를 이제 암호해독, 복잡계 현상의 실시간 예측 이런 기후 예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HPC의 한계를 뛰어넘는 파괴적인 성장의 동력이 창출되지 않겠는가. 자, 그것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0년 이상이 되겠죠. 그 정도로 가려면.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까지는 누가 이길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여러 가지 생태계 안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제품의 서비스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엔브링크, 지금 코다라든지 중심의 하이브리드 하드웨어라든지 SDK, 그다음 슈퍼컴의 구독형 서비스, 코다 파운데이션의 키트 등 이미 소수 연구된 산업 현장에서 이미 시범으로서 공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16년도 7년도에는 GP300 루빈 플랫폼의 중심의 본격적인 상업화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코다로 가겠다. 자, 그렇게 생태계를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또 IBM하고도 같이 뭐 여러 가지 조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결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그 안에 또 아이온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IBM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다른 것보다는 자기 생태계를 다 가져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교집 합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의 가치 체인 안에서 얼리하게 빨리금 지금 자기가 조치를 해서 그 자리에 일단 포지션을 가져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본다면은 하드웨어 분야 있죠. 양자 컴퓨터 만드는 것들.
자, 그 분야, 그와도 마찬가지로 컨트롤되는 시스템 분야,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저 내셔널 랩된 분야, 저 세 가지 분야에 전부 다가 엔비디아가 자기가 다 독점을 하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가져가면서 문호발적으로 가져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 분야에는 트레비온이 있죠. 뭐 아이온큐도 있고, 그 다음에 컨티늄도 있고, 그 다음 뭐 중성자 같은 큐에라 파스칼이 있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에는 뭐 아이큐엠이라든지 리게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잘하는 애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하고 또 협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여기 보시면 컨트롤 시스템 박스 있죠. 여기 요쪽에서 프로바이드 하는 애들. 그래서 QM이라든지 퀀텀 머신이라든지 주리티 인스트루먼트 이런 애들.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여기 연구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크리지 이런 것들. 자, 라스 알라모스 이런 회사, 이런 지금 연구소들. 자, 이런 것들과 같이 더불어서 여기 쪽에서 다 시너지 효과를 자기가 보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단 이렇게 갖고 가는데 이 생태계 안에서 이렇게 누가 잘하면은 뭐 인수합병이 다 될 수도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생태계를 자기가 마련하겠다. 자, 그것이 현재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매수나 매도하기 전에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온큐하고 지금 이제 리게티, 그 다음에 디웨이브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PS 레이쇼 있죠. 요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0배, 1400배, 400배 꿈을 갖고 있는 주식이라는 겁니다. 꿈으로 가는 주식, 자기의 실적으로 가는 주식이 아니고 200배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매출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만 지금 200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일단은 지금 시총만 많게 형성이 되고 있다. 지금 팔란테 같은 경우는 240배 정도 되고 있고 지금 테슬라가 220배 되고 있죠. 이건 적자 기업이고 그러니까 흑자 기업입니다. 자, 흑자 기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정도로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성장이 많으니까 그 정도 받고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많이 주는 그런 꿈에 갖고 왔는 주식이다. 성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가 매출이 만약에 꺾인다든지 아니면 일단 매출이 일단 증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 때, 자, 그랬더니 성장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대 요번에 실적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보셔야 되겠고, 매출이 만약에 줄어든다. 그렇다면 조금은 위험하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PB 레이쇼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TTM 기준으로 봤을 때 PB 레이쇼는 지금 이제 시가총을 갖다가 북밸류로 나눈 거죠. 장부 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 장부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낮은 배수가 좋다. 자, 아무래도 분모가 높으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4배수, 여기는 25배수, 여기는 18배수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이온큐가 조금은 더 낮죠. 그러니까 장부 가치가 조금 더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B 레이쇼를 통해서 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아까 PBR을 봤을 때 PB 레이쇼가 한 14배수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14배수가 BPS를 곱해주면 되겠죠. 북밸류 퍼 쉐어, 주당 이제 순자산 가치를 곱해주면 되니까. 자, 북밸류 퍼 쉐어 이런 것들은 대차 대조표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2.4달러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14불에다가 지금 이제 14배수에다가 2.4달러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2.4달러에다가 14배수를 해주게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34불 정도가 현재 모습에서 장부 가치로서의 지금 가치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4불 정도를 본다면 이 정도에 일단은 지금 이제 모습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장부 가치입니다. 지금 이제 대차대조표 안에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자, 순자산을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정도는 자기 자본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60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뛰고 있죠. 자, 물론 요것이 뭐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렇게 받고 있는 이야기는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성장이 꺾이면 이런 것들을 일단 무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60불에서 좀 내려온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지금 낮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불에서 뭐 50불이나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동요치실 필요는 없다. 당연히 이렇게 놈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정받을 수가 있다. 그럼 조정받을 때는 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뭐 차트 안 보면 뭐 주식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안 보면은 주식 잘하는 사람 차트 다 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렌 버핏이 차트 안 본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를 다 보고 있다. 자, 그 자기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걸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걸 자체는 무시해라는 소리가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는 봐야 되니까 저것도 어디까지 나네 우리가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지표라든지 재무지표 그런 것들 지표 중에 하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표를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 있죠. 요 고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나는 모습에 있는 것이 현재 아이온큐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60불 밑에라든지 60불 근처 그 밑으로 빠지면 조금씩 매집의 관점에서 들어가자.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용 공매도입니다.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숏 인트레스트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한 14%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할 만큼 많이 들어와 있다 해서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주면 올라가겠죠. 자, 그런 것들이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밑에 있는 것은 PS 레이쇼입니다.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기대치에 너무 많은 기대치가 와 있다. 정말 여기 보시게 되면 요때 있죠. 요때 모습 속에서 본다면 한 280배 정도 되고 있으니 TTM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 자체를 본다면 거의 한 380배까지 올라와 있죠. 400배 가까이. 자, 그만큼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조금 일단 조정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은 조심하면서 들고 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일단 추세는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 중에 있을 때는 물건을 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